당신은 지금 17세기 캐리비안 해적선에 승선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자유롭고 낭만적인 모험이 펼쳐질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첫날은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딱딱한 비스킷을 씹다가 이가 부러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화장실은 파도가 치는 배 앞머리에 구멍 하나뿐이고 식수통에는 죽은 쥐가 떠다닙니다. 몇 달 후 잇몸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죠. 괴혈병입니다. 해적의 절반이 2년을 못 버티고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낭만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오늘은 그 잔혹한 현실을 들여다봅니다. 동이 트자마자 배 안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선원들이 하드텍을 갑판에 내리치는 소리죠. 하드텍, 밀가루와 물과 소금만으로 구운 이 비스킷은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냥 씹으려 들면 이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비스킷을 바닥에 세게 내리쳐 벌레를 털어냅니다. 몇 주가 지나면 바구미 유충이 비스킷 속에 알을 낳거든요. 하얀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기어나옵니다. 선원들은 이걸 바겐맨이라 부르며 농담처럼 말하죠. 벌레가 없는 비스킷은 오히려 의심스럽다고요. 그만큼 오래됐다는 뜻이니 독이라도 들었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벌레를 털어낸 하드텍을 럼주나 썩은 물에 담가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턱이 아플 정도로 질깁니다. 이게 당신의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미처 털어내지 못한 구더기가 보너스죠. 선원들은 이렇게 위안합니다. 적어도 단백질이라도 먹는 거라고요. 식사를 마친 당신은 볼일을 보러 갑니다. 해적선의 화장실은 헤드라 불리는 배 앞머리에 있습니다. 갑판 위로 돌출된 나무 판자에 구멍이 뚫려 있을 뿐이죠. 당신은 파도가 치는 바다 위 10m 높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앉아야 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아래에서 바닷물이 튀어올라 엉덩이를 적십니다. 휴지는 없습니다. 대신 밧줄에 매달린 공용 스펀지를 사용하죠. 모든 선원이 똑같은 스펀지를 씁니다. 바닷물에 헹구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갑판 위로 나갈 수조차 없거든요. 그럴 땐 갑판 아래에서 버킷을 씁니다. 좁은 공간에 100명이 넘는 선원이 같은 버킷을 돌렸습니다. 버킷은 금방 넘칩니다. 악취가 생활 공간을 뒤덮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배 전체가 배설물 냄새로 진동하죠. 갑판 아래로 내려가면 코를 찌르는 악취에 숨이 막힙니다. 이게 당신이 먹고 자는 공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몇 주 전 항구에서 실은 고기죠. 처음엔 그럭저럭 먹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고기는 변합니다. 소금기가 빠지고 표면이 끈적거리기 시작하죠. 악취가 납니다. 썩은 냄새와 소금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입니다.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코를 막고 입에 넣습니다. 질기고 짜고 역겹습니다. 이걸 삼키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통을 엽니다. 나무 저장통 안의 물은 이미 초록빛입니다. 녹조류가 자라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죽은 쥐가 둥둥 떠다닙니다. 쥐는 배 안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통도 예외가 아니죠. 선원들은 이 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럼주를 섞어 맛을 가립니다. 알코올이 세균을 죽일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실제로는 배탈만 더 심해질 뿐이지만 말입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그런 건 출항 첫 주에나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비타민C가 전혀 없는 식단이 계속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잇몸이 부어오르고 피가 납니다. 거울을 보니 잇몸이 검게 변했습니다. 이가 하나 흔들립니다. 며칠 후 이가 빠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리에 멍이 듭니다. 몇 년 전 다쳤던 상처 자국이 다시 벌어집니다.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괴혈병입니다.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죠. 인체는 콜라겐을 만들지 못하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잇몸이 썩고 오래된 상처가 재발합니다. 당신 주변의 선원들도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어떤 선원은 이가 거의 다 빠져 죽만 먹습니다. 어떤 선원은 다리에 구름이 차올라 걷지 못합니다. 괴혈병은 해적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긴 항해에서 선원의 절반 이상이 괴혈병으로 죽어나가죠. 레몬이나 오렌지를 먹으면 낫는다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그저 운명이라 여기며 죽어갑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해먹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습니다. 온몸이 가렵거든요. 벼룩과 이가 해먹과 담요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쥐입니다. 배 안에는 수백 마리의 쥐가 살고 있죠. 쥐들은 밤마다 갑판을 돌아다니며 밧줄을 갉아먹고 식량을 훔쳐먹습니다. 때로는 자는 선원의 발가락을 물어뜯기도 합니다. 쥐는 질병을 옮깁니다. 벼룩을 통해 티푸스가 퍼집니다. 한 명이 걸리면 전체가 감염되죠. 좁은 공간에 빽빽이 들어찬 선원들은 전염병에 속수무책입니다. 황열병, 말라리아, 이질이 돕니다. 고열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선원을 보면서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갑판 아래는 악취와 습기와 벌레로 가득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이곳이 당신이 잠을 청해야 할 공간입니다. 누군가 다쳤습니다. 작업 중 밧줄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부러졌죠. 의사를 찾습니까? 해적선에 의사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있다 해도
제대로 된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선원들은 다친 동료를 묶어놓고 럼주를 먹입니다. 마취제는 나무 막대를 물리는 게 전부죠. 누군가 칼을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부러진 손가락을 자릅니다. 비명이 배안을 울립니다. 상처를 럼주로 소독하고 천으로 감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며칠 후 상처가 촤기 시작합니다. 고름이 차오르고 악취가 납니다. 감염입니다. 팔 전체가 붓고 열이 오릅니다. 결국 팔을 잘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다시 한번 나무 막대를 물리고 럼주를 들이킵니다. 톱으로 팔을 자릅니다. 뼈가 잘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뜨거운 쇠로 상처를 지집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서죠. 그가 살아남을 확률은 반반입니다. 감염이 재발하면 끝입니다. 해적의 평균 경력은 2년입니다. 절반은 질병으로, 나머지 절반은 전투나 처형으로 죽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해적이 되는 걸까요? 상선 선원의 삶은 더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상선 선원은 채찍질에 시달립니다. 선장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반항하면 매질을 당하죠. 임금은 형편없고 때로는 아예 받지 못합니다. 해적은 다릅니다. 해적선은 민주적으로 운영됩니다. 선장과 간부를 투표로 뽑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원 투표로 합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공격할지,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지 모두 함께 정하죠. 전리품 분배는 투명합니다. 선장은 일반 선원의 2배를 받고 호수나 항해사는 1.5배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똑같이 나눕니다. 부상 보상금도 있습니다. 팔을 잃으면 600페소, 다리를 잃으면 500페소, 눈을 잃으면 100페소를 받죠. 18세기 기준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상선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쳐도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일을 못하면 그냥 버려집니다. 해적선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선택권이 있는 지옥이죠. 자유의지로 선장을 뽑고 공평하게 분배받고 다치면 보상받는 지옥 말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멋지게 칼을 휘두르고 보물을 찾아 모험을 떠나는 낭만은 없었습니다. 17세기 해적의 현실은 악취, 굶주림, 질병, 부상의 연속이었죠. 아침마다 구더기 먹방을 하고 파도치는 바다 위 구멍에서 볼일을 보고 썩은 고기와 초록색 물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괴혈병으로 이가 빠지고 쥐와 벼룩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갔죠. 해적의 평균 경력은 고작 2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질병으로 죽었고 운이 좋아 살아남으면 교수대에서 목을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해적이 된 이유는 상선이 더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해적선에서는 투표권이 있었고 공평한 분배가 있었고 부상 보상금이 있었으니까요. 낭만 따위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의 처절한 선택만 있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